방정식 풀이 시작해 볼게요. 676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2와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유리수 AB의 값을 구하세요. 세제곱의 개수 1, 2차 항의 개수 없어요. 1차 항의 개수가 A인데 상수항이 B네요. 근데 A랑 B랑 둘 다 유리수잖아요. 그죠?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뭐가 성립한다고 했죠? 무리수의 켤레근. 그러면 각각의 근이 마이너스 2랑 뭐니까요? 1 플러스 루트 2니까요. 무슨 근이 성립한다고? 무리수의 켤레근. 다른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의 근을 가진다고. 따라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 근을 지지고 볶으면 A랑 B가 나오겠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677번. 두 근이 각각 3과 1 플러스 i인데 A랑 B가 실수래요. 개수가 실수네요. 세제곱 앞에 있는 개수도 1, 제곱 앞에 있는 마이너스 5도 실수. 그러면 개수가 모두 실수니까 뭐가 성립한다고? 허수의 켤레근이 성립한다고. 그렇다면 각각의 근이 3, 1 플러스 i, 1 때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 마이너스 i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시나 마찬가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네들 지지고 볶아가지고 a, b를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78번이랑 679번은 세제곱해서 1이 되는 허근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허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각각의 알맞은 번호를 채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수 먼저 보자. 세제곱해서 1이 되기는 한데 그냥 근 아니고 무슨 근 찾아요? 허근이에요. 그러니까 허수인 근을 찾고 싶다고요. 우리가 방정식에서 근을 찾는다는 건 보통 2차 방정식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과정에서 인수분해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항합니다.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세제곱해서 1을 뺀다는 건 1의 세제곱을 빼는 것과 같아서 세제곱의 차의 형태를 만들어 주신다면 이런 방정식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의 곱이 0이 될 수 있는 값을 찾아보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될 수 있겠더라 하는데 이때 얘가 0이 될 수 있는 x의 값이 무엇이라서 이때 x는 1이라서 그런데 1은 실수이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더라. 내가 원하는 건 허수인 근이더라. 따라서 이때 x의 값을 가져갈 수 없었으므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인 요 친구의 해가 바로 내가 원하는 이의 허근이더라. 그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될 수 있는 그때의 x값을 오메가라 불러주고 의 근을 뭐라 한다? 오메가. 다른 한 근을 오메가 바라고 불러주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성질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알 수 있어. 1차 항의 부호 반대로 들어가 있어. 그지?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 수 있지. 될까요? 세 번째요. 이제 근이라고 하는 게 우리 방정식에서 미지수 x 대신에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 근 아닌가? 그래서 이 오메가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면 집어넣어서 나온 이 식의 결과 또한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겠더라.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이렇게 1, 2, 3번 가지고 678번 꽤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많아요. 그죠? 여기에서 얘가 본투비 어디에서? 여기서 왔잖아.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1이 될 수 있는 그때의 허근이 오메가인 거잖아. 그러니까 저 식에 넣어도 결과는 성립하던데. 그죠?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4번과 5번을 해결해 줄 거고, 마지막. 이거는 번외야, 번외. 이거는 지금 당장 이것과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6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모를까 봐서 내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여기에서 3번식 있죠, 3번식. 3번식에 나와 있는 얘가 양변에 오메가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따라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이런 성질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6번 다 가르쳐 드려버렸네요. 그죠? 요거 이용해서 679번은 알아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양변에 뭘 나눴다? 오메가를 나눴다. 항이 홀수계일 때요. 얘네들이 지금 모두 개수가 1이죠. 뭐 중간권이 1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한테 중요한 건 내 자신과 역수의 관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오메가를 나누면 내 자신과 역수 관계에 있는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고, 그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결과가 1 나올 수밖에 없다. 요 힌트 가지고 저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다음엔 뭐겠어요? 679번.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알아야겠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때 이때 뭘 찾는다? 역시나 합은 찾아줍니다. 방정식을 해결할 때 뭘 한다고요? 이 친구 인수분해 한다고요. 인수분해 하면 그때 곱해진 아이들이 걔 중에 하나만 0이면 결과가 0이겠지 하는 이런 형태로 방정식을 풀어주었다고요. 그래서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볼까? 바꿨는데 이 친구 1을 그냥 보지 않고 뭘로 본다? 1의 세제곱의 형태로 본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가능해? 요렇게. 그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지 않겠어? 그런데 얘가 0이려면 x의 값이 뭐여야 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해서. 마이너스 1이라면 이때의 값은 실수잖아. 맞아? 근데 난 뭘 원해? 허수 원하잖아. 그럼 얘는 해겠어? 아니겠어? 얘는 해라고 말할 수 절대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때의 근을 뭐라고 주겠네? 오메가랑 오메가 바로 주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별거 없어, 그지?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 또 가볼까요? 첫 번째, 두근의 합 알 수 있어요. 얼마예요? 플러스 1이죠. 오, 합은 부호 반대.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두근의 곱 알 수 있죠. 곱은 부호 그대로. 세 번째, 얘네들이 방정식의 근이라면 미지수 x 대신에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오메가를 집어넣죠. 이렇게. 4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 친구의 본투비가 어디라고? 여기.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합은을 찾기 위해 이 친구를 방정식 형태로 바꾸고 인수분해해서 얻은 이때의 값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인 거니까 애초에 얘가 성립하는 애를 찾은 거잖아, 지금. 그래서 오메가 집어넣으면 세제곱해서 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값이었다. 오, 그렇구나. 다섯 번째. 아까 했던 거잖아요, 이거. 이거 찾으려고. 이거 봐, 어떻게 찾더라? 이거 어떻게 찾더라? 하는 건 앞에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 나오겠죠? 그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좀 이따가 분명히 들고 올 거야. 선생님 그래서 4번이랑 5번 모르겠는데요? 막 이럴 수 있죠. 그러면 하나만 해드릴게요. 하나만. 잘 보세요. 지금 문제 4번 갈게요. 4번. 오메가 8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1이죠. 지금 우리가 오메가 세제곱해서 얼마가 나온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요. 지금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고요. 추가로 곱해보자면 두 개를 더해줬을 때 6 더하기 2가 8인 거예요. 그죠? 다시 4제곱은요. 오메가 세제곱에 대해서 그죠? 추가로 오메가가 한 번 더 곱해져 있는 형태고요. 더하기 1 들어가죠. 그래. 그렇구나. 그럼 얘가 얼만데요?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마이너스 1 두 번 곱하면 얼만데요? 1이죠. 그래서 앞에 건 오메가 제곱. 다시 오메가 세제곱하면 얼만데?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그래서 얘 오메가랑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뒤에 거는 더하기 1. 결과 얼마네? 0이네. 이거 다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값이라고요. 그죠? 4번 해드렸으니까 5번도 비슷하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678번도 해결이 가능하죠. 연립 2차 방정식 풀어보겠습니다. 자, 1차와 2차를 연립합니다. 1차와 2차를 연립해요. 1차와 2차를 연립할 때 보통 이거를 문자 하나로 정리합니다. 무슨 문자든 상관은 없고요. 정리해서 어디에요? 2차에 대입합니다. 될까요? 그래요. 한번 해보죠. 680번에 나와 있는 식 x-y는 2. 제곱의 합은 20. 그럼 문자 하나로 정리. x는 y 플러스 2로 정리했어. 그럼 어떻게 돼? x 대신에 y 더하기 2를 집어넣어서 아래의 식에 뚫어주면 되겠죠. 이거를 내가 쓴 거랑 똑같이 써서 가져오세요. x 대신에 y 플러스 2를 집어넣어서. 오케이. 그 다음 어때? 너무 쉽지 않나? 양변에 2 나누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 가능해요.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어때요? 이거 완전 쉽지 않아? 너무 재밌지 않아? 안 재밌나? 0 나오죠. y의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2 나옵니다. 그래요. 좋아요. y는 마이너스 4이거나 또는 y는 2 나와요. 그러면 y가 마이너스 4일 때 요 식에 의해서 x 뭐 나와요? 2 나오죠.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럼 y가 2일 때 여기 y 2 넣으니까 얼마 나와? 4죠, 4. x 4 나와요. 이렇게 해서 c 요해 또는 요해 순서상 얻어낼 수 있겠더라. 몇 쌍 나오네? 2쌍 나오네요. 그죠? 똑같이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기 잘 해보시고요. 682번 가보자. 682번에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오케이? (2차식과 2차식의 연립) 둘 중에 하나 뭐가 될진 모르겠는데 뭔진 모르는데 둘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야 돼. 되는 것만 해. 되는 것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해서. 그죠? 그때 성립하는 문자를 여기에 대입해.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제가 한번 쭉 적어서 해볼게요. 여기서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야. 그래? 기억을 먼저 써, 기억을. 어떻게?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어떻게 인수분해 돼?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럼 이때 성립하는 x의 값은 2y이거나, 그지? 또는 마이너스 y이거나. 예. 그럼 이게 1번. 이게 2번.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나오는 거야. 1번을 어디에 대입? 니은에 대입하는 거야. 이해됐어? 1을 어디에 대입? 니은에 대입. 이거 어떻게 색깔 맞춰줄까? 그럼 니은. 1번 니은에 대입하자. x 대신 뭐 넣어? 2y 넣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여기에 2y 집어넣은 형태가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야씨, 또 두 개야. 1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y값 나왔어. 근데 항상 y의 2배가 x래. 그래? 그럼 2배 해. 뭐 해? 2배 해. 그럼 그때 x는? 그때 x는? 이렇게 나오지. 여기 풀마일 때 여기도 풀마다 이 뭐라고 하냐면 복호동식이라고 해요. 됐나요? 내가 가진 부호의 순서와 동일한 해의 결과가 나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x가 2일 때 y는 1,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1 주시면 됩니다. 1번 넣어줬으니까 이건 네가 해. 그지? 그래? 해서 모르면 가져오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이게 순서상 이렇게 나와요. 지금 처음에 한 거 두 쌍 나왔잖아. 1번에서 몇 쌍 나왔잖아? 두 쌍 나왔잖아. 이거 하면 또 몇 쌍 나오냐면 두 쌍 나오거든. 그래서 2차식과 2차식의 해는 항상 4쌍 나와.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4쌍 나옵니다. 4쌍. (684번) 갈게요. 합과 곱 나와 있어요. 합과 곱. 근데 합곱 보면 이제 조금 징글징글하게 떠올라야 되는 게 있다면?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가 진짜 징글징글하게 떠올라야 되거든. 이용하는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저기 있는 x와 y를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x로 나와 있으니까 식을 좀 바꿔볼게요. t에 관한 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t에 관한 방정식의 근을 x랑 y로 주는 거야. 이해해? 그러면 그때 이 근의 합이 부호 반대로, 근의 곱이 부호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지? 그럼 이때 t의 값을 찾으면 그때 각각의 결과의 값이 x랑 y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때 x와 y의 조건이 무엇이다? 더해서 3이 되고 곱해서 10이 되는 값인 건데 마이너스 10이 되는 값인 건데 여기에서 얘네들의 자리를 바꿔도 결과가 어때?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t에서 뭐가 x고 뭐가 y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둘 다 x와 y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x와 y의 합과 곱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t제곱에 대해서 합은 부호 반대.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들어감. 그지? 그 다음에 곱은 부호 그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그대로 들어옴. 는요. 이 방정식 하나 완성하시고 이때의 t 값이 각각 누구이다? x와 y다. 오, 이거 완전 이지하잖아. 그럼 t는 얼마? 5이거나 또는 t가 마이너스 2의 결과가 나온다.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x고 y인지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래? 왜? 순서가 바뀌어도 여전히 식이 성립하는
그런 방정식이다 보니까 얘가 x일 때 얘가 y고 얘가 x일 때 얘가 y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x가 5일 때는 y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이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가 5가 될 걸, 이렇게 주는 거죠. 이상하다. y가 5가 될 걸,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거 동일하죠? 어떻게 풀어요? 합이 이거랑 같잖아요. 그죠? 여기 x 더하기 y 있잖아요. 이거 대신에 뭐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합이랑 곱 찾아서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찾아보세요. 686번 가겠습니다. 부정방정식이네요. 부정방정식은 부정확한 방정식. 해가 하나로 정확하게 정리지지 않을 수 있음. 그렇군. 방정식이 2x 더하기 3y는 16이다. 문제에서는 x랑 y는 무엇이다? 자연수의 조건을 가진다. 자연수라고 나오고 정수라고 나온다. 자, 우리가 어떤 부등식에서 실수, 유리수, 무리수라고 하면은 요 안에 값이 무수히 많을 수 있는데, 어떤 부등식에서 자연수이거나 정수라고 하면 값은 한정되어 있거든.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미지수의 값을 자연수라고 준다거나 정수라고 주면 이 결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순서쌍을 대입해서 직접 값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대입하냐면 개수가 큰 문자부터 1, 2, 3을 순차적으로 대입합니다. 개수가 큰 문자부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y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1을 넣고 결과에 3이니까 3에다 2분의 13을 대입해가지고 13을 더하면 16이 나오네. 이렇게. 그지? 다시 y에 2 넣어. 그러면 6에서 10 더하면 16이니까 x는 5겠네? 이렇게. 이 규칙을 좀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어떤 수에 2가 곱해지면 짝수잖아요. 그럼 얘도 뭐여야 짝수가 되어야 짝수끼리 더해서 결과를 짝수로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홀수가 나왔을 때 식이 성립하지 않았던 거니. 그러면 y 값은 계속 짝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2 넣고 그 다음은 바로 4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감이야. 수학적인 감. 얘가 짝수인데 얘도 짝수여야 결과가 짝수가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 12에 뭘 더해야 16이 되죠? 4. 그럴 때 x는 2 더해야 되잖아요. 6을 넣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18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결과 16이 되지 않겠어요? 얘들아, x값이 지금 뭐예요?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가 나왔던 마이너스 1도 삭제.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순서상 x와 y는 누구? 5,2 하나. 그리고 2,4 하나.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인 것 같기는 한데 아까처럼 x랑 y만 각각 나와 있으면 개수가 큰 부분부터 1, 2, 3을 순차적으로 넣어주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지? 여기서는 식에 곱이 나와 있어. 근데 또 하필 뭐야? x랑 y가? 정수네. 문자, 미지수의 값이 자연수예요, 정수예요, 막 이렇게 주면 뭐 한다고? 개수가 큰 값부터 1, 2, 3을 순차적으로 넣어줘. 근데 여기서는 개수가 큰 거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뭘 해? 그냥 곱해서 5가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을 찾아. 어떻게? x 빼기 1이 그리고 y 빼기 2가 될 수 있는 값이 무엇인지 찾는 거. 만약에 x 빼기 1이 1이라면 1 곱하기 5가 5가 될 수 있겠지. 또는 5 곱하기 1도 5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얘가 1 곱하기 5이거나 5 곱하기 1이거나, 맞아? 아니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이거나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일 수 있다고. 그럼 2에 따라 이때 x의 값은 어떻게 돼? x의 값은? 각각의 식에 뭐 넣어주면 돼? 1 더해주면 되지 않아? 그러면 2 그리고 6 0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않을까? 다시 y의 값은 어떻게 되지? 2를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7 3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나? 따라서 만족하는 정수 xy 순서쌍은 이 정수다 보니까 음수도 상관이 없었네? 그러면 x가 2일 때 따라서 이렇게 갔을까? 2일 때 7 하나, 그지? 6일 때 3 하나, 그 다음에 0일 때 마 3 하나, 그 다음 마 4일 때 1 하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그래요. 선생님이 정수랑 자연수 나올 때 문자에 각각 순차적으로 숫자를 대입해보라는 말을 했던 거 이해했어요. 근데 이번 문제는 실수예요. 이번 문제는 뭐라고요? 실수예요. 실수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수는요. 제곱하잖아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나와 있는 그래서요. 나와 있는 식에서 뭘 찾으셔야 돼요? 같은 문자로 이루어진 항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모였잖아? 뭘 만들고 싶다고? 완전 제곱식.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성질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1차 항 절반의 제곱 집어넣어요. 절반하면 2, 제곱하면 4. 다시 절반의 제곱 2. 이 식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왜 네 맘대로 4도 하고 왜 네 맘대로 9도 하는데 식을 왜 네 맘대로 변화시키는데 다시 빼. 그래? 근데 원래 뭐가 있었네? 13은 있었음. 그지? 결과는 0일 거래. 내 맘대로 더했던 숫자가 마침 있던 상수항과 어떻게 되네? 소거되지 않아? 이렇게. 땡큐지 뭐. 완전 제곱식 만들고 나면 우리가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뭐? 실수의 제곱이 0이 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 왜? 얘는 음수가 나올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음수 더하기 양수를 통해 결과가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얘네 둘 다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y의 값은 3. 이렇게 순서상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A 스텝 끝.